콜롬비아 칠레와 관련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월드컵 예선을 검색하게 되면 다양한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의견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가 정답은 없으며 얼마나 꾸준하게 잘 들여다보고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답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런 것은 걸러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한국에 있는 대표팀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려 19년의 시간 동안 무패라는 멋진 의미가 있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독님 파울루 벤투가 이끌고 있는 한국의 대표팀은 7일 오후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된 2022년 국제연맹 카타르 월드컵인 아시아 지역의 최종 예선인 A조의 2차전에서의 레바논과의 경기에서의 1대0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이 승리를 통하여서 2022년부터 무패의 멋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한국팀은 2022년 국제연맹 한일 월드컵의 직전에 열리게 된 프랑스와의 친선의 경기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한 후에 지난해 레바논전까지 치르게 된 12개의 경기에서 10승 2무로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12개의 경기 중에서는 2006년 대만을 상대로 하여서 거두게 된 8대 0의 대승, 그리고 2016년에 열리게 된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 카타르전에서 3대2 승리, 2017년에는 강호 콜롬비아와 친선의 경기에서 거두게 된 2대1 승리 등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거두게 된 전체적인 성적은 2001년 개장을 한 이후에 첫 번째로 경기 카메룬전의 0대0 무승부를 포함하게 되면 11승 3무 1패라는 점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좀처럼 패하지 않는 한국의 대표팀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칠레와 관련하여서 졸전을 펼치게 된 이라크전 가시밭길을 예고하게 된 최종적인 예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발등에 큰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해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경기인 이라크와의 1차전에서의 득점이 없이 0대0으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단조롭게 공격에 대한 패턴 그리고 점유율에 대한 증대, 느렸던 패스, 이 여러가지의 전개에서만 머물렀으며 정작으로 상대방의 밀집에 대한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세부 전술에 대해서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살펴보게 된다면 황인범을 수비형의 미드필더로 내리고 난 다음에 남태희를 교체를 하고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전을 모색하긴 하였지만 이게 악수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딥라인 플레이 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된 황인범은 그 순간 맞는 옷이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팀의 결과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적극성에 있어서 조금은 딸렸다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슈팅을 많이 아끼고 난 다음에 패스에만 의존을 하였고 전술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2018년 8월에 벤투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전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라크의 팀인 감독님 아드보카트는 3주 만에 단기의 훈련으로 이라크팀을 한 걸음 성장을 시켰으며 결국에는 한국전에 맞춤적인 전략들을 내세우게 된 이라크의 탄탄하였던 조직력으로 원정길에서 무승부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여론에서는 당연스럽게 서서히 벤투호를 향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경기를 따지고 보게 된다면 비록 한 경기에 불과하긴 하지만 중동의 5개국과 그리고 한 조에 속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첫 번째의 단추를 잘못 깨어서 향후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레바논전에서 승점에 대해서 3점을 획득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콜롬비아 칠레에 있어서는 본선 진출을 장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레바논은 피파 랭킹 98위이며 월드컵 예선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국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할 수 있으며 역대적인 전적에서도의 한국은 10승 1패 3무로 많이 앞서고 있는 상태로 레바논과의 예전의 2차 예선에서는 두 차례의 격돌을 해서 1승 1무로 한국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에는 레바논 원정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0대0으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황으로 맞대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지난 6월 13일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된 2차 예선 최종선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국팀은 엄청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으며 전반전 12분 만에 선제골에 대해서 내주게 되면서 레바논 팀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레바논은 극단적으로 수비 전술과 교묘스럽게 시간을 끌어내는데 이른바 침대로 한국의 맥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전에서 6분 자책골 그리고 21분에는 손흥민의 페널티킥을 묶어서 레바논을 힘겹게 2대1로 제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레바논은 지난 2일에 최종 예선 아랍에미리트 1차전에서의 0대0으로 비기게 되면서 만만치 않게 전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는데
상대방에게 점유율 무려 69.9%를 내주고 난 다음에 견고하게 수비 조직력으로 승점 1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결국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콜롬비아, 칠레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은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승리에 대해서 가는 지름길은 선제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선제골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러면 레바논에서 했던 침대에 말려들어 버릴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기 위해서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1선과 2선 공격진들 부진에 있어서는 감독님 벤투의 고민에 대해서 심각하게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라크전에서는 황의조, 이재성, 손흥민 등의 해외파들이 정상적인 컨디션에 있어서 발휘를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무득점에서 머물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2018년 벤투의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22경기에서의 4골, 그리고 6도움에 그치게 되었는데 필드골은 스리랑카전 콜롬비아 2골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14개의 경기 중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소속팀은 토트넘으로 과감하게 슈팅을 많은 골을 잡아낼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유독 한국의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되면 이타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아쉬움을 자아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레바논전을 앞두고 난 다음에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골 욕심에 있어서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지난 5일에 대한 협회와 진행하게 된 유튜브의 인터뷰에서의 슈팅은 적은 것은 나도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팀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나도 슈팅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제일 자신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욕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시차 적응뿐만 아니라 훈련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라크전과는 다르게 레바논전에서는 조금 더 정상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뛸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님은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천천히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오늘은 월드컵 예선 그리고 콜롬비아, 칠레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를 해보신 후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며 스포츠는 알면 알수록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조금은 신기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든 편한 시간에 문의 주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픽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8년차 베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까닭은 꾸준한 적중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정보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꼭 오로지 종이토토 프리뷰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